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인기 체인 점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자가 정비를 하시는 게 여기 있는 인기 체인을 제일 먼저 교환을 하시고 점검을 하십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갖고 일부러 지금 분해를 해서 샘플링을 해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 체인을 교환하실 때 많은 고객분들이 쉽게 말해서 뭐 반에다 꼽으시는 분도 계시고 위에나 밑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mm 세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6조든 7조든 가운데에 있는 너그 체인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펴지는 게 사다리식으로 차곡차곡 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왜냐면 맨 밑에서 체인이 펴질 때 하나 펴지고 하나 펴지고 하나 펴지고 하나 펴지면서 간섭이 없는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많은 고객님들이 점검하고 교환하실 때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밑에서 너그가 펴질 적에 서로 이런 식으로 간섭이 됩니다. 그러면서 딱딱 심하면 너그 파손, 심하면 안전기의 파손, 더 심하면 베벨기어의 파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기 체인의 장력은 위에 보시면 이제 스프링 조절할 수 있는 노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장력이 정확히 줬을 때 보시면 서로 하나 펴지고 하나 펴지고 하나 펴지고 하나 펴지기 때문에 너그의 간섭이 없습니다. 집에서 자가 정비를 꼭 하실 때는 지금처럼 가운데 부분은 너그가 지그재그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셔야 돼요. 좌측이나 우측의 체인은 사장님들이 봤을 적에 틈새가 20에서 25mm 이상만 벌어져 있으면 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기 체인 장력 조정은 체인 위에 쪽에 보시면은 텐션을 조절해주는 스프링이 있고, 스프링이 봤을 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이 약간 갈고리 모양으로 돼서 스토퍼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쪽은 조정이 되어 있어서 보시면 걸리죠. 10에서 15mm. 얘는 쑥 들어오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이제 장력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너트를 풀어 주시고요. 스패너를 밑에다가 쭉 올려 주신 다음에 손으로 약간 풀어 주세요. 그러면 밑에가 떨어졌을 때 다시 조정할 만큼 풀어 주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올려 주시면 스패너를 안 하고 손으로 가볍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간이 안 나오면 풀어서 쭉 올려갖고 대갖고 눌러서 치게 10에서 15mm 정도가 위치에서 정지가 돼야 돼요. 요 조정 안 된 걸 보시게 되면 지금 밑에 보시면 스프링 그 스토퍼 후크가 쭉 늘어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정을 하신 걸 보게 되면은 거의 붙어 있어요. 움직일 적에 더 이상 안 내려가게 걸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쉽게 자가 없으실 적에는 텐션을 조절하실 때 얘가 거의 달 때까지 1에서 3mm 정도까지 조절을 해주시면은 밑에 체인 처진 양은 자연스럽게 10에서 15mm입니다. 하부 반송하고 상부 반송 체인에서 이제 조절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부 반송은 이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스프링 장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스프링 장력을 이제 정확히 매뉴얼에서는 치수로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10에서 113mm. 근데 일일이 자로 재서 점검하시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스프링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스프링이 코일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코일에 봤을 적에 코일과 코일 사이가 최소 0.5mm에서 최대 1mm 정도만 떨어지면은 다 기준치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갖고 스프링 코일이 정상적으로 떠져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정상이고, 일단 체인을 눌렀을 적에 스프링이 정상적으로 탄성이 있게 눌러줬다 놨다 하면은 하부 반송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눌러 보셨는데 스프링이 탄성이 없고 코일하고 코일이 붙어 있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조절 너트를 해갖고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너트를 고정되어 있는 걸 풀어 주시고요. 뒤쪽은 다시 늘어날 수 있으니까 풀어 주신 다음에 스프링 코일하고 코일 사이가 약 0.5mm 정도 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부터 탄성이 더 좋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부반송 체인 같은 경우에는 너그가 달려있는 체인이 상부반송 체인인데요, 눌렀을 때 탄성이 있고 들어가다 이것도 아빠의 말씀드렸던 인기 체인처럼 10에서 15mm 정도에서 스톱이 돼야 돼요. 쉽게 이 앞쪽에 스토퍼하고 이 볼트 사이가 1에서 3mm 정도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장력이 약간 좀 부족하니까 한번 조절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토퍼를 다 유격을 풀어주셔야 돼요. 조여있는 거를 조금씩 유리밀 조져갖고 풀어주신 다음에 조절 볼트를 조이겠습니다. 아까와 틀리게 딱 소리 나면서 더 이상 안 들어가죠? 좌측의 하부 반송, 상부 반송 체인의 장력 조정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탈곡 깊이를 조절해주는 종반송 체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스토퍼가 있어요. 스토퍼는 3에서 5mm가 규정인데요, 틈새가 6mm 정도 나오는데요, 한번 조절을 해갖고 정상적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고정 너트를 풀어 주셔서 앞쪽을 조이시면, 지금 보시면 4mm 정도로 해서 정상적으로 규정치 들어가죠. 이거는 조절을 하실 때 체인이 많이 늘어났다고 절대로 붙을 때까지 조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유격이 있어야 돼요. 3에서 5mm. 그래서 종반송 체인이 끝나시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보조반송 체인. 보조반송 체인은 지금 보시면 스프링이 저쪽에 있습니다. 스프링은 아까 제가 팁을 드렸죠. 저 스프링을 자로 일일이 다 재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코일을 딱 봤을 때 코일이 보통 코일하고 코일 사이가 0.5에서 1mm 정도 떨어지면 거의 정상 스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일이 약 0.5mm 정도 벌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보시면 체인을 보시면 땅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토퍼가 조금 많이 벌어졌네요. 들어올 때 그만 들어오게 딱 스톱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것도 스토퍼가 1에서 3mm입니다. 그러면 스토퍼도 한번 조금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움직이죠? 네, 지금처럼 1에서 3mm만 조절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부시 체인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스토퍼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는 기준치 2에서 3mm이기 때문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로 점검을 하시면 되고요.
앞쪽, 그 다음에 이제 집배줄 체인은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스토퍼가 상부반도 체인하고 똑같습니다. 그 틈새가 1에서 3mm가 되는지 보셔갖고, 많이 크게 되면은 체인이 느슨하기 때문에 고정 너트를 풀으셔갖고 스토퍼를 조정해 주셔갖고 롤러 축하고 스토퍼의 틈새가 1에서 3mm가 되도록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배줄 체인, 일반 부시체인인데, 이제 부시체인 스토퍼가 2에서 3mm인데 약 7mm 정도 벌어져 있네요. 너무 늘어나면 나중에 정지 탈곡할 적에 CPM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 2에서 3mm 스토퍼가 힘이 탁탁 걸리죠. 더 이상 안 들어가게. 그래서 완전 붙으면 안 되고요. 2에서 3mm로 세팅을 하시면 조절은 끝나겠습니다. 예치부를 오픈했을 때 미션에 엔진엔터부터 미션에 연결되어 있는 주행 벨트를 점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벨트를 유관 검사를 해주셔갖고 벨트가 플리 안으로 V자 홈으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으면 수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벨트 장력을 한번 보시면 제가 팁을 드렸었죠. 굵은 스프링은 최소 1mm 이상이 코일과 코일 사이가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약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조정이 끝났고요. 지금 봐주시면은 아까 조정 전하고 조정 후에 스프링 코일과 코일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굵은 스프링 같은 경우엔 약 1에서 1.5mm, 크게는 2mm 정도가 늘어나시면 저희가 요구하는 벨트의 장력, 텐션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주행 벨트 점검이 끝나시면은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예치 카운트 벨트가 앞,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장력을 볼 수 있게 스프링하고 조절 너트들이 다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스프링 코일이 지금 약 1mm 정도 다 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규격을 쟀을 적에 훅하고 훅 사이가 정확히 나옵니다. 얘는 별도로 조정을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보셨을 적에 코일과 코일이 붙었다 하면은 장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탈곡 구동 쪽에 텐션 장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약간 장력이 부족합니다. 조정하실 때는 고정 너트를 풀어 주시고요. 조절 볼트를 조여 주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일과 코일 사이가 약 1mm 정도 뜨게 되면은 장력이 정상적으로 납니다. 그럼 조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조정이 끝났습니다. 조정이 끝나시면은 장력 상태가 맞는지 한번 보시고 아까 풀었던 고정 너트를 확실하게 조여주시면은 점검이 끝납니다. 콤바인에 보시면은 피드 체인에 큰 커버가 있습니다. 그 커버를 여시게 되면은 벨트 거는 방법하고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벨트가 파손되거나 그럴 적에는 그 스티커 명판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벨트를 거는 거하고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벨트 점검은 아까 주행 벨트 때 설명드린 것처럼 벨트가 V자 형상입니다. 그래서 양쪽 안쪽에 들어갔을 때 탑이 발생돼서 뭐 슬립 때문에 탔나 아니면 벨트가 마모가 돼서 V풀리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점검하셔갖고요. 유관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 장력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일본 벨트 스프링 장력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좀 받다 보니까 스프링이 좀 다른 것보다 좀 굵어요. 아까 팁을 드린 것처럼 굵은 것들은 스프링 코일과 코일 사이가 최소 1mm 이상에서 2mm 정도까지 나오시면은 스프링 장력이 정확히 벨트 장력이 맞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벨트가 조정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코일이 다 떨어져 있고요. 풍구 벨트가 있는데요. 풍구는 이 가변 풀리가 가변식으로 변속해가지고 풍구의 속도가 변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동력이 커야 되기 때문에 코코 벨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코코 벨트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잠깐 뒤집어서 혹시
슬립에 의해서 크랙이 됐는지, 아니면 또 V자 홈 형성이 이상맘으로 V 분리 안으로 들어가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이상이 없을 적에는 마찬가지로 스프링을 보시는데, 얘는 스프링이 좀 작죠. 작은 거는 보통 0.5에서 1mm 정도 틈, 아주 그래서 지금도 정상이기 때문에 조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번 벨트가 들어가는데요. 2번 벨트도 1번 벨트처럼 장력이 좀 짱짱한 큰 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스프링이 틈새가 코일과 코일이 1에서 2mm 정도, 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장력이 조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동 선별 벨트에 보게 되면 이 벨트는 스프링이 큰 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코일과 코일이 떠 있으면 거의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스프링이 코일과 코일이 붙었다, 그거는 여기 있는 고정 너트를 풀으셔 갖고 너트를 조정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고, 너무 많이 당기실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일과 코일이 뜨거나 0.5mm 이내로 조정해 주시면 점검이 완료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커터 벨트인데요. 커터 벨트도 마찬가지로 벨트 장력을 확인하실 때는 스프링을 보시면 됩니다. 커터 벨트도 스프링이 약 굵은 편인데 그래도 사이즈가 직경이 좀 작죠. 얘도 기본적으로 틈을 한번 보시면은 코일과 코일 사이가 지금 1m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1mm면은 아주 정상적으로 장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안상으로 보실 때 커터 벨트가 이상 마모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커터가 막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벨트가 슬립해서 벨트가 이상 마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육안으로 보셨을 적에 벨트 안쪽 면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탄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갖고 또 크랙이 없다, 그러면 벨트는 정상입니다. 자, 크롤러 장력을 점검하시려면은 본체를 약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평 제어 장치가 기본적으로 더 장착이 되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자키를 이용해서 들어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안전자키를 이용해서 크롤라를 본체를 한번 띄워 가지고 크롤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콤바인 앞과 뒤에다가 안전자키를 받쳐두고요. 지금처럼 유압을 하강 위치로 하시게 되면 본체가 안전자키에 의해서 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띄워져 놨을 때 트레놀라가 총 8개가 들어가는데요. 이퀄라이저까지 해서요. 앞쪽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기점으로 해가지고 틈새가 25에서 30mm. 지금 크롤라가 좀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으니까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아이들러 쪽을 보시게 되면은 텐션 볼트가 있습니다. 텐션 볼트에 고정 너트를 풀어 주시고요. 텐션 볼트를 조여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하이토크 임팩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정을 하시게 되면 네 번째가 25에서 30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가 없으시면은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 하시면은 텐션은 맞아요. 조정이 끝나시면은 고정 너트는 확실하게 다시 채워주세요. 얀마 콤바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둥근 핸들이요. 이 둥근 핸들을 근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에 아직도 어려움이 좀 있으세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들 밑에를 보시면은 평평하게 횡으로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핸들을 이 수평적으로 봤을 적에 45도까지는 부드러운 선회, 90도까지는 브레이크 턴, 다 돌린 135도는 스핀 턴. 물론
처음 오셔갖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시면은 선회 모드가 있습니다. 선회 모드에서 습전을 누르시게 되면은 핸들을 135도 다 돌려도 브레이크 턴만 들어가요. 물론 이 선회 모드를 맞춰서 사용하시다가도 이게 좀 불편하다, 아니면 조금 더 빨랐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콤바인 설정이 있습니다. 콤바인 설정에 보시면 선회력이 있어요. 선회력을 눌러주시면 표준 모드, 습전 모드, 소프트 모드, 피트 총 4가지를 5가지로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전 모드를 놨을 때 습전 모드 돌아가는 게 좀 더 빨리 돌아가고 싶다, 변경을 눌러주시면 대, 아니면 너무 빠르다 하면 소, 아니면 표준 모드를 변경하고 싶다, 표준 모드도 좀 빨리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변경을 누르시면 4단계, 5단계 그래서 바꿔주시면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속도, 그 다음에 조작력을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소들을 사용하는 기대는 예를 들어서 2개월 이내를 보관하신 기대는 일단 요소들은 교환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2개월 이상 장기 보관하신 기대는 키를 끄고 약 10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요소 탱크 밑에 보시면은 드레인 플러그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를 빼셔갖고 요소수를 완전히 배출한 상태에서 보관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요소수는 보관 온도에 따라서 성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보관할 적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계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장의 방지를 위해서는 2개월 이상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요소 탱크 내 요소수는 배출한 상태에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치인데요. 세차를 하시고 물기 같은 거는 깨끗하게 닦아서 건조시킨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데 2개월 이내로 보관하시는 단기 보관은 배터리를 굳이 마이너스선을 분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개월 이상 장기 보관하실 때는 배터리는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충전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를 사용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휴지 박스에 보면 라디오 상시 전원이라고 있습니다. 상시 전원이 있으면 라디오의 자체 주파수 자체를 메모리를 기억하는 전원을 보충해주는 전원인데요. 그게 실제로 키를 꺼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약간의 암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오디오 상시 전원 휴지를 빼서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떼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가 오디오 상시 전원입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10A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휴지 집게로 휴지를 빼셔갖고 옆에 스페어 쪽에다가 보관을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배터리를 돌려서 보관하신다면은 배터리 커버를 여시게 되면 마이너스 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선을 제거하실 때는 키를 끄시고 최소 10분 이상 지난 다음에 마이너스 선을 꼭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요수수가 있는 기대는 동결 방지를 위해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요수수 시스템에 있던 회로에 있던 요소들을 다시 탱크로 다 걷어들이는 백플로 자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배터리 사용 안 할 때 배터리를 빼셔야 돼요. 만약에 키 끄시고 바로 배터리를 빼시면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분 이상 지난 다음에 배터리를 빼서 마이너스선을 분리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얀마 콤바인의 장점이죠. 방진 브러시 3번 노스가 가장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누름파 안쪽에 보시면 방진 브러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방진 브러시는 집단이 탈곡통에서 지나갈 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다른 메이커는 철판 셔터스 타입으로 되어 있고 얀마는 브러시로 되어 있는데 브러시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만큼 급치가 지나가면서까지
그 밑에까지 더 확실하게 잡아줘갖고 나가는 걸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진 브러쉬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마모가 발생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안쪽으로 좀 마모가 되었는데요. 육안으로 보셨을 적에 톱니처럼 삐죽삐죽 돼갖고 끝단부터 약 20mm 정도가 마모가 되면은 교환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진 브러쉬가 다소 비싼 감이 있지만은 교환하시는 게 노스에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적게 소요됩니다. A sustainable future. Yanmar.